주인공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순식간에 자신의 힘을 드러내 보입니다. 컵 속의 물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유리컵은 단번에 형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소리를 듣는 일은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또 듣기 위한 과정은 정성스럽기까지 하죠. 소리가 기록된 골에 바늘을 올려놓으면 듣기 좋은 소리가 방 안의 풍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소리는 숲을 훑는 바람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훑고 지나갑니다. 남자가 느긋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귀 속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귓구멍을 통과해 고막에 부딪힌 진동을 인체에서 가장 작은 세 개의 뼈가 열심히 증폭시킵니다. 중위에 있는 소리 듣는 뼈들이 움직여서 그 뼈 움직임을 통해서 인파로 가득 차 있는 와우 창을 두들겨 주는 거죠. 그래서 두들기면서 인파가 출렁거릴 수 있게 수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와우라고도 부르는 달팽이관은 액체로 가득 차 있는데 앞부분에선 높은 소리를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낮은 소리를 감지합니다. 달팽이관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저마다 다른 높이의 소리를 담당하는데 이 세포들은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진동이 소리의 고저에 따라 세분화돼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인간은 소리를 인식하게 되죠. 네, 인간의 청각 메커니즘은 아주 뛰어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최상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다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은 무척 뛰어난 공학자셨구나. 소리를 듣고 분간하기 위한 이 정교한 작업은 불과 0.0001초 만에 벌어집니다. 창과 기관이 벌이는 수고로운 작업 덕분에 남자는 오늘도 소리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엔 진동자라는 장치가 쓰입니다. 이 장치는 소리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음악 소리는 수조 안에 설치된 진동자에 의해서 진동으로 변화됩니다. 진동으로 모습을 바꾼 소리는 튀어오르는 물방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소리는 곧 떨림, 진동인 것입니다. 소리의 고저에 따라 초당 진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가진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하죠. 이번엔 소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유리컵이 내는 소리는 헤르츠라는 주파수의 단위로 표시됩니다. 344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344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유리컵과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과 같은 주파수대의 소리에 결국 깨지고 마는 유리컵. 이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번엔 컵 속에 물을 넣어 보았습니다.
컵 속의 물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진동으로 증명합니다. 소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소리의 성질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공기, 물, 그리고 고체도 진동으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했죠. 저희가 이제 소리 낸다는 거는 그 진동이라는 게 수반이 되고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진동이랑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촉감이라고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마우스, 액자, 바이올린, 그리고 종이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진동자로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면 헬멧도 스피커로 변신합니다. 몇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1격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약변화 여성 1격. 이 교실에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건 이 화이트보드입니다. 뒤편엔 진동자가 숨겨져 있죠. 일반적으로 쓰니?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게 들려서 신기해요. 되게 잘 들렸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들린 게 아니라 전체적에서 들리고요. 소리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니?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고 모른 척한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죠. 인간의 귀를 대신해 이 장치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컴퓨터는 세계 각지에서 포착된 신호들을 부지런히 전송합니다.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 그것은 바로 지구가 내는 소리입니다. 지구의 소리는 자연재해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 저주파, 지진파를 갖다가 그 지진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현재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셈이죠. 지진의 주파수는 1헤르츠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지진학자들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대 밖의 정보, 즉 지구의 움직임을 실시간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이제 지금 그 땅의 소리를 듣는 귀가 지금 5개가 있는 거고요. 0.028Hz부터 이제 10Hz까지 그 땅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듣는 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 지구는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고 이 거대한 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신의 소리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 혹시 이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지구 하면은 딱딱한 고체를 연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그 지진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그 지구 내부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지구는 그 지진 활동이나 그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살아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한스 제니 박사. 그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소리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스 제니가 시도했던 실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디오 테이프. 과연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Voice can also be made visible with a simple apparatus. The various vowels show typic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sound. We can see the spectrum, as it were, of the sounds.
흩뿌려 놓은 모래에 전달된 소리. 그 소리는 주파수에 따라 모래의 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주파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형상을 목격한 한스 제니는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죠. To end with, here, by way of contrast, is a sonorous figure, a static figure instead of a dynamic one, representing the opposite pole in the vast range of phenomena that make up the world of vibration. 소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형태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실험을 통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스 제니의 실험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동자를 부착한 얇은 철판 위에 소금을 뿌리고 각 주파수대에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은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마치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형태들. 이 사실은 의학계에도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특정한 그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이 형태장을 가지고 있고 그 형태장이 어떤 우리가 보는 일반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저도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고. 정승필 박사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장기가 그 고유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주파수 때문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한 상태의 장기가 가진 주파수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건강한 주파수대를 벗어난 장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장기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소리는 이제 일정한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소리가 나올 텐데요. 간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고 뭐 심장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고 뭐 콩팥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겠죠. 사실 동양에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소리의 주파수를 이용해 장기를 튼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는 발음이 가진 주파수는 심장의 주파수와 관련이 있고 허는 폐, 스는 콩팥의 주파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쉬를 넣을 때 쉬 하면 아이가 소변을 더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쉬라는 소리나 아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소리가 어떠한 우리 몸의 특정 부위, 가슴이나 아니면 방광 이렇게 특정 부위의 파장을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그 장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같은 주파수대의 소리 길이는 공명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건강에 적용한 겁니다. 소리의 진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곳. 편두통이 심한 이 사람에게 진통제 대신에 50Hz의 진동이 처방됐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의 부작용을 대신할 만한 치료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노르웨이의 올라브 스킬 박사는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던 진동요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각 질병에 효과가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았고 현재
각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50Hz의 힘으로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필요한 그날의 다 생감자를 만든 해버그 타임. 재미있는 채널을 찾는 것. 어젯밤 과음을 김 대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졸음이 쏟아지나 봅니다.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휴대폰 버튼을 열심히 누르는데 얼마 전에 구입한 졸음 퇴치 소리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곤 수면 도우미 소리를 켭니다. 버튼만 누르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금연을 도와주는 소리. 퇴근 시간,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엔 남성미를 북돋아주는 페로몬 음악을 들어봅니다. 김 대리의 하루와 함께하는 이 소리들은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한 것들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들이야말로 진짜 돈 벌어주는 소리입니다. 장난. 더 할게요. 그리고 감정 조금만 절제해. 그 감정이 어디서 그렇게 보이냐면 애드립에서 보이는 거. 뭐 와, 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조금만 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민간인들처럼 이렇게. 장난이 아니야. 잘 팔리는 소리를 찾기 위해 반복되는 녹음. 과연 이들이 찾고 있는 소리, 광고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뭐 현재 지금 온에어되고 있는 광고가 전부 이제 15초 매체 위주로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광고 오디오는 사실 어떤 15초, 20초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8초 안에 승부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 주파수 대역대를 억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듣기에 막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듣기 편한 쪽보다는 잘 안 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인가 하고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한 소리를 통해서 그 어텐션을 준다든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소리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광고들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소리들이 사실은 저희의 어떤 주된 작업의 소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통신사 광고 중에 징글은 되게 뜬금없이 가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왜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그 뜬금없는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 그가 가글 소리를 선택한 이유에도 치밀한 전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애가 이렇게 비벼요. 그 초록 하늘색 그래서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버글버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짜장면 비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글을 한번 해서 따서 넣어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반응은 딱 둘일 것 같았어요. 쟤 뭐하니? 왜 장난치니? 막 광고에다 누가 장난을 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선해라고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후자 쪽이어서 반응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결국엔 지갑을 열게 하려는 소리 전쟁터. 소비자와의 한판 대결에서 이들이 앞으로 선택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사람은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합니다. 그 어떤 치료법도 무용지물이었던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그를 찾아오죠. 근데 자폐아동 하나는 너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음악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음악이 나오면 거기다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고 듣고 그걸 이렇게 거기 몰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우리 그 음악 치료실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 얘가 다른 음악은 또 안 좋아해. 그 동구박 과수원길 이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동구박 과수원길을 쳐줬죠. 이제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쳐주니까 그 엄마한테 불안해서 붙어있던 애가 이 음악을 듣더니 돌아앉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등으로 돌아앉아. 그래서 이제 세션 할 때마다 동구박 과수원길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차츰 오더니 내 피아노 옆에까지 와서 앉게 됐어요. 음악에는 쉽게 반응하고 마음을 여는 이유는 뭘까요? 그 행동 장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들어오면 뭐 산만하죠. 뭐 대단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북 몇 개 갖다 놓고 치라고 그러면요. 열심히 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그렇게 정신 집중하고 칠 수가 없죠. 그 보면 음악 안에서 얘하고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음악적인 대화야.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이 필요 없는 소통수단인 음악. 그래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이라는 소리는 훌륭한 소통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름도 기억도 움직이는 것조차 잊고만 치매 노인들에게도 그럴까요? 음악 치료가 1시간째 접어들 무렵 약간의 거동조차 힘들어하던 치매 노인들의 손과 발이 음악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꿈쩍하지 않던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는 이유. 음악을 즐기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까요? 예, 음악은 어떤 규칙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파동 에너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 자체는 약 80%가 수분입니다, 수분. 그러니까 이런 파동 에너지가 뭐 귀나 아니면 피부나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데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적절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세포 안에서.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이제 어떤 그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저 수소 위험 그 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재편성 작업이 일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제 건전지가 새로 저 충전이 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마주보고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죠. 농약 없이 자란 상추에는 잎사귀마다 진딧물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맞은편 비닐하우스의 상추는 어떤 상태인지 어디 한번 살펴보죠. 진딧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상추의 때깔도 왠지 더 좋아 보입니다. 두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상추는 품종도 같고 주인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단 하나의 조건을 달리해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악입니다. 가끔 자연의 소리가 섞여 나오는 비교적 단순한 음악. 농부는 이 음악 덕에 해충이 맥을 못 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레들도 보면은 힘이 없어요. 이 음악을 들은 밭하고 안 들은 밭 봤을 때는. 이 안 들은 데는 살아가지고 많이 막 움직이는데 여기 들은 벌레가 있다고 해도 거음 힘이 없이 흐물흐물하다고. 음악 소리가 해충만 없앤 건 아닙니다. 생장 속도도 월등히 빠르고 맛과 향도 뛰어나 전량 백화점에 납품한다는군요. 이것도 다 음악 덕이라고 생각하는 농부.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음악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크잖아요. 근데 이제 작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나 봐요. 최관호 씨가 작물에게 들려주는 일명 그린 음악을 개발한 이완주 박사. 그가 이 음악을 우리 농가에 소개한 것은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식물이 소리에 반응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지. 화학 비료나 이런 걸 전혀 안 썼으니까. 음파가 즉 소리가 세포 벽을 이제 흔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세포 질로 연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포 질이 유동, 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물리적인 변화가 바로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린 음악이 작물에게 유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이의 경우 해충이 싫어하는 루틴 성분이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작물의 2배 이상, 인간에게 유용한 가바 성분의 함량 또한 높았습니다. 그린 음악엔 정말로 식물에게 유용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 몇 가지가 이제 밝혀졌는데 첫째는 2000Hz의 음역대, 두 번째로는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경음악, 세 번째로는 그 자연의 소리, 예를 들면 물소리, 그다음에 새소리 또는 뭐 개구리가 우는 소리. 2000Hz의 음역대, 사람의 소리가 배제된 음악, 자연의 소리. 그러나 왜 하필 이 소리들인지는 과학적인 답변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이 반드시 그린 음악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은 실험을 거쳤지만은 그린 음악을 능가하는 그런 음악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린 음악의 미스테리죠. 식물과 소리, 그리고 인간과 소리, 그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풀어줄 실마리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경영학과 교수인 장휘영 박사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에 대해 탐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는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도 파장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서 특히 어떤 그 기사 중에서 폭력에 관련되는 그런 기사, 전쟁, 뭐 테러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파장들이 많이 나와요. 예술가들 중에서 상당히 신문에 게재된 사진과 활자에서도 파장을 느낀다는 장 교수. 그렇다면 소리가 좋다, 나쁘다, 유익하다, 유해하다고 말하는 것도 파장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소리 자체가 파장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파장 혹은 에너지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 때문에 우리한테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파장, 에너지, 정보.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은 단어들입니다. 결국 그는 음악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본래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 깊은 어떤 침잠이 돼 있는 뭐라 그러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작곡이 되고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굉장히 좋은 파장이 나오고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파장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했는가 하는 것도 듣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고 잔잔한 심리 상태에서 탄생한 음악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 상태가 아주 잔잔한 상태, 예를 들어서 감정이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헤비메탈 아마 그 작곡 자체도 힘들 거예요. 뭔가가 엄청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가야만이 그 노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노래가 연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에서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그 감정 에너지가 엄청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감정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좋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것은 대부분 탁한 기운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파장 자체가 상당히 뭔가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몸이 불편해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어떤 지구적인 어떤 소리라든지 물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다 아주 좋은 그런 소리들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자체 그 파장 자체가 지구적인 파장 혹은 지구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다 좋다고 보죠. 우리는 지구의 일부분으로도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소리들은 내하고 파장이 딱 맞는 거예요. 거의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안 맞는 거죠. 대입시키는 소리와 함께 들어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계곡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 속에 둘러싸이게 되는 소세원. 소세원은 소리의 정원, 가장 청각적인 정원이라 불립니다. 소리를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 광풍각. 이곳에 정자를 지은 이는 왜 자연의 소리가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소리와 어울리는 빛깔이 시야를 사로잡습니다. 이 소리와 어울리는 이 풍경, 이 풍경에 어울리는 이 소리. 둘을 따로 떼어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소리와 빛깔이 빚어내는 하모니가 이 사람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는 공기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빛이 있어 볼 수 있는 색깔 사이엔 분명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색깔로 변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모니터에 표현되는 모양의 크기와 위치, 색깔은 각각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그리고 음색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실은 핵심 원리는 도미솔의 파장 비율과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거는 뭐 그 점을 찾지 못했으면 그 공식을 찾지 못했으면 아마 그 후로 별다른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리와 빛깔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소리와 색깔은 모두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조화롭게 들리는 1도 화음인 도미솔과 빛의 기본 요소인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은 신기하게도 꼭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에 대입하면 이 세상 모든 소리가 그에 대응하는 색깔로 표현됩니다. 도미솔의 파장 비율과 같은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 결국 소리와 빛깔은 같은 존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연의 원리는 소리의 원리든 빛의 원리든 또는 어떤 물리 법칙의 그런 원리든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가 공진하는 것이나 뭐 색깔이 공진하는 것이나 또는 뭐 사람과 사람이 궁합이 맞고 궁합이 안 맞고 동양 이론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음들과 그 음들의 관계, 색과 색 간의 관계를 상생이냐 상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상극 상생의 그 원리들이 화성학에서는 협화냐 불협이냐 이런 그 개념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자연의 소리를 본따 만들었다는 가야금 소리. 이 소리가 연출하는 색깔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 선명합니다.
반면 전자음과 기계음이 뒤섞인 음악은 가야금 소리에 비해서 채도가 낮은 색깔로 표현됩니다. 자연스러운 소리일수록 변환된 색깔 역시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소세원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는 어떤 색깔로 표현될까요? 자연의 소리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물소리를 채집해서 색깔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제 채집된 소리엔 물소리뿐 아니라 새소리, 바람소리까지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변환된 색깔은 조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음파가 서로 공지돼서 하모니를 이루면 색깔도 조화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게 만든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소리 자체도 화성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소리들이고.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풍경에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연. 그러나 이제 일상의 풍경 저 멀리 밀려나버린 자연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가 말하려던 참 뜻을 못 들은 척 지나쳐버리는 건 아닐까요? 자연의 소리는 일단 모두 다 하모니가 되어 있고요. 공진을 하는 아름다운 소리고, 우리가 들어서 영양가 있는 소리를 자연에서는 만들어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 물론 소음을 비롯해서 이런 소리들은 현재 관리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소리들이 오히려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소리라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리들을 일부러 기획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음향 전문가입니다. 그는 1년 전 이 공연장을 설계했는데 당시의 최대 숙제는 공연장의 소리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공연장이 만들어질 곳 주변엔 더빙실과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고 코앞엔 아파트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무장이 필요했죠. 현무암 재질의 두꺼운 벽체와 흡음판은 외부로 소리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차음과 함께 연주되는 소리의 음색이 공연장에 고르고 또렷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공연장은 시끄러운 음악도 마음 놓고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을 바로 앞두고 설계하고 막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요.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음향 전문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몇 억을 쏟아부어야 겨우 1dB를 낮출 수 있다니 소음은 소리 중에서도 최대 적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음을 잡기 위한 모든 전략과 전술 그리고 온갖 기계 장치들이 선을 보였던 학회 현장. 학회에 모인 팀들 중 이색적인 주제로 눈길을 끄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내놓은 제안은 사운드스케이프, 어울리는 소리와 풍경을 조화시켜서 소음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나붙으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매우 그 소리가 커지고 또 아주 그 우리에게 불편한 것으로 많이 느껴졌던 데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난 이후로부터는 소리는 곧 소음으로 이렇게 인지되어 왔습니다. 소리는 곧 소음이라는 오해.
소리는 오로지 귀로 듣는 것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관과 어울리는 소리.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관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시각적 관점에서만 경관을 봐왔어요. 그래서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어떤 소리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경관 속에는 그 소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 경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들이 바라보는 소리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지켜보았습니다. 피실험자에겐 50데시벨의 도로 소음을 배경에 깐 2개의 영상이 제시됐습니다. 이번엔 같은 소리의 다른 영상. 실제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폭포수 영상일 경우는 거의 많게는 5데시벨 정도 차이를 느끼는 정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5데시벨이라고 하는 값은 저희가 평가하는 등급에서 한 등급이 되고요. 1데시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결국 소리를 느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적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리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관여하는 건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집 앞에 비가 오는 날인데 이제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단히 역정을 내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건 집 앞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였고요. 일단 그거를 개울물 소리라는 것을 한번 인식한 이후부터는 실제 자동차 소음이 들리고 고속도로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로소음으로 인식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봐오시던 개울물 흐르는 소리로 인식하고 아주 좋은 공간으로 인식하시게 되는 것이 그 소음에 대한, 특히 소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거라는 것을 크게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배경음으로 소음 대신 좋은 소리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소리를 어떤 소리가 할 것인가? 그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 수백 편의 시와 노랫말을 분석합니다. 그 속에 표현된 아름다운 소리들을 모두 모아보려는 거죠. 썼을 당시에요. 그 작자가 어떠한 마음으로써 그 소리를 넣었느냐. 이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 날 연구팀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소세원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시조에 표현한 소리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이들은 자연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소리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리 중 인간이 알고 있는 소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저 일상이라고 하기에 소리는 너무나도 광활한 우주입니다. I feel sick a little